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 반 정도 같이 얘기를 드릴 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대체 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함께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얘기들을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개하는 자료들을 그냥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뭐냐라는 것보다는 왜 해야 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이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계속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그때는 도시 재생 그러면 도시 재개발이었어요. 개발. 그래서 좀 낙후된 지역들을 허물고 거기에 새로운 이 주택단지를 개설하든지 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 도시 재생이 이루어졌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데를 낙후된 지역들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야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다 살기가 힘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힘든 것들을 정부가 돈이 많아가지고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할 테니까 주민들하고 지자체에서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이나 살기가 어려운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힘든 부분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노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안 띄고 잘 생각하시지 못하는 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가족 그러면 최소한 4명 이상을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아빠 있고 애들 한 2명 정도 있고, 여기서 좀 많은 데는 부모님 모시고 있고, 그래서 4명에서 5, 6명 정도를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4인 이상 가족이 한 13%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전국 세대 중에서 13%밖에 안 되고, 1인 세대주, 1인 세대주가 약 30% 가까이 됩니다. 30% 가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2명 있는 집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공동체의 개념으로서 가족이 점점 더 축소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잘 되면 돼, 우리만 잘 되면 돼, 내 애만 잘 되면 돼 하는 생각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주민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도시재생센터가 그리고 경주시에서 이 성관동 지역이 좀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을 좀 살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황호동 있죠, 황호동이요. 원도심 상가 있는 지역, 거기는 저희가 2018년도에 250억짜리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도 조건부로 됐어요. 조건부로. 그래서 올해는 그 조건부를 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황호동의 경주역 뒤편 우리 굴다리 건너가지고 안쪽에 거기도 저희가 작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작년에 떨어졌고,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점을 확보 못했어요. 거점을 확보 못하면 무조건 공모 신청을 해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지. 근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럼 거점을 먼저 선점을 해라, 매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시의회에서도 사실은 예산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기 황호동 쪽에는 미리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원추 한 80% 정도로 매입을 했어요. 사업할 수 있는 번역의 80% 정도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는 재수를 하면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할 거고요. 여기 성건동 지역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지만 여기 성건동 지역은 원도심 저기 황호동 역전 앞과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중심 시가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250억짜리 수익 그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저희 센터의 팀장님이 이 안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성건동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개선이 돼야지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이 성건동을 매일 돌아다녀도 여기 계시는 분들만큼 알지 못해요. 뭐가 필요한지를. 근데 저희가 이제 유선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체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불편한 사항들, 필요한 사항들, 모든 주민들을 다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통장협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전달해 달라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일반 주민들이고, 이렇게 도시재생대학을 한다고 그럴 때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경청을 해주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성건동에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걸 만드셔야 돼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거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공모가 되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건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뭘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도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모사업이 됐다 그러면 뭐 우리 손에 뭐가 떨어지는지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사실은 이 어려움을, 지역이 폐화되고 침체된 지역들을 같이 좀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하고 같이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이제까지는 성장 위주의 성장 위주로 모든 것이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저희가 우리가 경쟁 사회라고도 얘기를 하고 더를 계속 울부짖었어요. 물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만큼 풍요로운 그런 세상을, 물 있는데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물 있는데 이만큼 성장을 했지만, 이 성장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고 나니까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들은 점점 더 커졌어요.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거는 내가 이전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아니라 더 가진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가진 것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럼 더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지 하는,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 덜 가진 것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해집니다. 사실은 세상이 사회가 이렇게 우울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재생 리들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하자라고 얘기도 돼요. 이제까지 위에서 내려주는 돈 가지고 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 따라가는 그런 어떤 사업이나 행정이 아니라 이미 관과 같이 행정과 같이 뭔가를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리필 사업 자체는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도시재생 리필 사업은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사진 보시죠. 이 그림. 2018년도에는 경주가 쇠퇴 도시, 사라질 도시에 안 들어갔었어요. 2018년도에는. 근데 2019년도에는 여기 딱 들어갔어요. 경상북도 경주시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우리 가족들이 살았던 이 고향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서글프잖아요, 사실은. 서글프잖아요. 그럼 없어지지 않게 누가 해야 되죠? 경주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더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동네와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리필 사업은 네 가지 목표예요.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 도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금 분열되어 있는 그런 사회 구조 내지는 편가르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에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옛날에도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러죠.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근데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이에요. 근데 이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주시나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5천억짜리 공장을 하나 유치를 하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얼마 나오실 것 같아요? 5천억짜리 공장을 하나 유치하면 이것에야 한 10대 개 나와요. 일자리. 고급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들은 그 투자하는 데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고 제조업에서의 옛날처럼 일자리가 안 나오고 전부 자동화된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밖에 일자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그런 산업을 유치한다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사실은 일자리가 별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주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이 성관동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이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일자리를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경주시 일자리 창출과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일자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걸 알고 있으면 제가 일자리 만들죠. 그리고 일자리라는 거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내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투자를 해야지만 일자리라는 것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사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됐든 국정의 최대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 시작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다가 부은 돈만 약 200조가 넘어요. 200조가 넘어요. 그냥 나눠주는 게 더 좋았어요. 그냥 나눠주는 게. 근데 200조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더 없다라고 그래요. 일자리.
근데 정부가 생각이 없고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지역의 좋은 일자리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측면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다, 시작을 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행정체감형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행정관에서 뭘 하는 사업이었어요.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지금은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필요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주는 소방도로 내달라. 소방도로 내달라 얘기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집 이런 거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좀 편안하게 해달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 수리하는데 언더심 쪽, 왜 구도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언더심, 황남동 이쪽은 제약이 많아요. 사실은 경주시에서 해주고 싶어도 문화재청이라는 거대 권력이 여기를 갖다가 좀 꼼짝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앞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 장미 아파트, 보호 아파트, 보도제약 풀어가지고 좀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못 풀고 있잖아요. 풀지 못하는 거는 경주시 내지는 경상북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안 되는 걸 갖다가 좀 해야 되겠다,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뭐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뭐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그거를 시도해보는 그런 형태로다 지금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행정처감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옛날엔 중앙정부에서 돈을 줬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돈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 시군에서 이런 걸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하고 올리면은 경쟁을 시켜요. 전국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들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를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또 다른 측면이죠. 많이 하고 있는 게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셋둘마을 사업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생활형 SOC 사업, 그래서 지역에 놀이터, 책방, 작은 영화관 이런 생활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 데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군구에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올려서 사실은 제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 재생한다고 그러면은 다 이거였어요. 건물 때려부시고 새로 짓고 주차장 부족하면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넓게 해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공원 부족하면 공원 만들고 그냥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하드웨어는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좀 돼 있어요. 사실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돼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사는데 필요한 사업 부분들이에요. 어떤 청소의 문제, 주택의 문제, 문화예술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여성의 문제, 그리고 노인의 문제 이런 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해야지 된다라고 필요하다라고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경주시 같은 경우는 노인 공공주택 그 공모 사업이 돼가지고 사실 안강하고 흥성동에 사실은 작년에 안강, 올해 흥성동 그래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 이것도 제안해가지고 한 사업들이에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그냥 보세요. 그냥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4개 4대 목표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회복, 그리고 사회통합,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건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심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 그거를 해주기 위한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즉 거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기존에 재개발을 했을 때는 다 수익 사업이었어요. 갈아뭉개고 새로 지었을 때 수익이 얼마가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한다 안 한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수익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혼자서 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 주민들끼리 모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 중심의 사업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지고 정비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좀 따져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겠다라는 종합 개선 사업이에요. 지역을 개선시키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쫙 해드리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경주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준비는 경주시가 하고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준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선정이 됐을 때 이 안에서 어떤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민이 만드는 도시 계획이에요. 마을을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성권동을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걸 할 수 있게 자기가 직접 움직이고 하는 그런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의 혁신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 아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매일 성권동을 걸어서 차 타고 옛날에는 차만 타고 다녔는데 지금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니려고 해요. 걸어 다녀야지 뭐가 보이니까. 걸어 다녀서 보는데 어저께 못 봤던 게 오늘 보이고 어저께는 이랬는데 오늘은 다르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을 때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나누셔야지 여러분들이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도시재생 이 대학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루 정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지만 그가지고 절대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공모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할 주민협의체를 구축하는데 이번에 도시재생대학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그런 기반을 닦고 여러분들이 주민협의체를 만드셔가지고 주민협의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뭘 먼저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는 것이 이번 도시재생대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 나 혼자서 뭘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나 혼자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공동체라는 개념. 우리가 패싸움 할 때, 어렸을 때 패싸움 할 때만 공동체가 아니고 야구장 가서 응원할 때만 뭐 삼성팬, 두산팬 이게 아니라 우리 사실 동네에서도 그런 모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경주라는 도시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구 대비
공동체라는 게 제일 많은 동네예요. 인구 대비. 제가 좋게 얘기해서 공동체고,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웬 계중이 이렇게 많아요. 웬 계중이. 조금 움직이시는 분들은 한 기본적으로 한 10개 뭐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계중이, 그 공동체가 이 지역을 위한 그런 공동체나 계중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한, 모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체라고 얘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내 이익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하다가 보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전에 개를 한다든지 두레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뭘 하다가 보니까 나한테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도움을, 마찬가지로 이제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내 쓸 용돈은 그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또 시제대학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죄송스러운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도 저희가 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근데 역량 강화라는 게 이렇게 와서 떠든다 그래가지고 몇 번 강의 듣는다 그래가지고 역량 강화 안 돼요. 죄송스러워요.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저희는 합니다. 왜? 계속 그래도 하다가 보면 한 분이라도 더 네? 그런 어떤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하는데,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한번 공동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랑 같이 할 사람들 한번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많든 적든 자우지간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지 일이 돼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많이들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라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원을 받아서. 그럼 지원을 못 받으면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누가 남의 돈을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남이 돈 주면 그걸 하고. 그거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거는 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어떤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다가 보니까 요게 조금만 더 힘이 돼줄 수 있으면은 이걸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랬을 때 그거를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원을 전제로 해서 내가 어떤 걸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공동체 활동은 봉사활동하고는 다릅니다. 봉사활동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무한정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봉사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활동이라고 그러죠. 봉사활동이라고 그러죠. 저희 도시재생 니들은 사업이에요. 사업.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 똑같은 얘기 자꾸 드려요. 이 안에 사업을 누가 할 거냐예요. 누가? 지역의 주민들이. 혼자서 못하니까 모여가지고 하십시오. 모여서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모이는 자리를 저희는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도시실현대학도 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 가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둘러보고, 다른 지역에 망가진 데도 가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망가졌구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드리고 제공해드리는 건 저희의 몫이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셔야지 도시생 뉴딜 사업이 성원동에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자우지간 어떻게 됐든 올 10월 달에 성원동에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100% 200%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올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와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공동체를 자꾸 얘기 드리면서 내가 필요한 걸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야 우리 동네 보니까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더라. 이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의 얘기들을 해주셔야 되지 내가 필요한 거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수리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똑같아요. 왜 내 집을 수리 안 해줘? 왜 남의 집을 수리해줘? 라고 얘기를 하세요.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것도. 근데 모든 집을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항상 정부가 돈이 많으면 있잖아요. 다 해드리면 돼요. 다 해드리면 다 못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생각도 해주시고 도시재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민과 그래서 소통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거 해드릴게요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십니까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립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라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어떤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그 기도를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서 못 살아요. 다 각자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그걸 다 해주면 혼란스러워서 못 살거든요. 그런데 다 해드리면 좋아요.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따지다 보면 내가 조금 소외감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왜 나는 이렇지? 라고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지사지나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힘드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보다 더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이 성공